팀장하고 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디냐? 또 그 팀장 만나고 왔냐고 그랬더니 이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대학교 CC로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부부 모두 이제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비슷했어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그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회식이 있다거나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남편이 그래서 의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분 핸드폰을 보니까 같은 회사 딴 팀, 바로 옆 팀 팀장하고 외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이제 아내가 계속해서 늦게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 또 그 팀장 만나고 왔냐고 추궁했고, 아내는 이제 남편이 자기 부정행위 증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긴 좀 힘들 것 같다, 나 그냥 뭐 친정에 다 말하고 죽어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갔다고 해요. 아내가 친정으로 간 후에 남편이 이제 혼자서 이제 화가 처음에는 좀 많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보니까 아내와의 추억도 생각나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내가 나가기 전에 죽어버리겠다 라고 한 내용이 있으니까 좀 겁도 나고 해가지고 아내한테 문자를 많이 했어요. 뭐 어디냐, 이야기 좀 하자, 장모님 댁에 있냐,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많이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지금 장모님 댁에 가겠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는 오지 말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갔죠. 가서 나 지금 도착했으니까 나와라 라고 하고 이제 그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경찰이 와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돌아가셔야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좀 황당하죠. 지금 내가 아내를 기다리는 건데 무슨 스토킹이냐 하고 이제 거칠게 좀 항의를 하니까 경찰은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도 추가될 수 있으니까 조용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억울하죠. 아내의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좀 화를 낸 건 맞지만 욕한 적도 없고 겁준 적도 없고 죽는다고 하고 나갔으니까 그게 이제 걱정돼 가지고 찾아간 거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부부니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화를 피한 것은 아내고, 이러한 아내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 번째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남편이 바람핀 사안인데, 그 바람핀 그 상대방은 학부모였고 뭐 같은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그 집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옆 단지 아파트였다고 해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화가 정말 많이 날 일이죠. 그래서 연락처도 당연히 알고 있다 보니 그만 만나라 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쪽 입장에서는 일단 부인하기도 하고 안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서도 계속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그쪽 아예 가족한테 알려야겠다, 너의 아내가 지금 바람피고 있으니까 좀 그만 좀 하라고 해라 라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나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은 스토킹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님은 그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검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스토킹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스토킹은 요건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좀 상대방한테 말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표현들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그 거친 표현이 뭐 협박이나 그런 거에 해당한다면 협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긴 해. 근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연락을 한 거는 내 남편 그만 만나라고 한 거잖아요. 내 남편 그만 만나라고 한 거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스토킹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사안에서 좀 표현이 많이 거칠다거나 횟수가 많다거나 하면은 스토킹으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땐 좀 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죠. 사실 최근에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신당동 영무원 살인사건하고 송파구 새 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처음에 스토킹 행위에서부터 예방이 잘 되었다라면은 이렇게 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발생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경찰하고 검찰을 욕하겠죠.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보기가 좀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이런 좀 큰 사고를 막기 위한 그런 거지,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핀 아내가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라는 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바람을 핀 그 상간녀가 실제 그 피해자인 아내 또는 뭐 가족들에게 나한테 더 이상 추궁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돈을 빌리고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추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안들이 다 스토킹으로 처벌되는 건 아닐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는 거고 고소를 당하면 수사를 받으면서 고생하게 되겠죠. 사실 이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하는 행동이 스토킹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은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정말 스토킹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스토킹이 과연 어떠한 범죄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내가 연락을 한 게 맞는가를 봐야겠죠. 실제로는 내가 일방적으로 연락만 한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싸우는 중일 수도 있어. 내가 연락을 하니까 상대방이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막 이제 연락을 해나간 그런 사안일 경우에는 스토킹이 아니겠죠.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닌 거잖아.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인 건데 횟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복적인 건 아닌 거거든. 한 번 연락하고 일주일 후에 연락하고 한두 달 뒤에 연락하고 그게 1년 동안 쌓이면 몇십 번이 될 수 있겠지만 텀이 길기 때문에 반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정당한 이유인 것 같은데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주장, 그 주장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은 실제로는 구성 요건이 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은 이 스토킹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잘 하셔야 스토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